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전 세계 확산, 긴급 발령. 중국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회사 디폴트, 높은 부채와 경제 침몰, 외국 자본 이탈과 정책 불신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60% 관세 폭탄이 더해지면 중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회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완성체 국가인 중국의 국가부도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을 집어삼킬 것이며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절박한 패권 전쟁에서 영원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중국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일당 독재, 지방정부, 달러 부족, 해외 탈출, 개발회사 완전 손가락이 꽁꽁 묶여 있네요. 이렇게 꽁꽁 묶인 나라가 지금 어딥니까? 그래,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 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추앙도 받고 다 좋은 말 듣고 전 세계를 이끌고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참 비열한 짓거리를 2번 했습니다. 벌써. 자, 첫 번째는 지금 일본이 약 30년 전에 GDP 4만 달러일 때 미국은 2만 달러도 안 왔어요. 일본이 모든 걸 다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프라자 합의를 했는데 91년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일본은 자승자박이 되었고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오히려 1만 달러나 날려보냈어요. 아니 세상에 30년 이후에 4만 달러인 국가가 어떻게 3만 달러 때 우리나라한테도 쳐줬잖아요. 지금 정상적 속도라면 10만 달러 넘어갔어야죠. 그걸 붕괴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의도적으로. 자, 두 번째,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그 큰 땅을 갖고 있는 강대국. 자, 그때 냉전 시대에 러시아하고 미국. 근데 그 러시아를 붕괴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떤 식으로? 러시아를 여러 나라로 쪼갠 거예요. 지금 말이 좋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사실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도,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다 러시아, 소련 연방공화국이었어요. 물론 강제합병이었지만 강제합병도 오래가게 되면 러시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철저히 다 쪼개버린 거예요. 결국 지금의 옛날의 소련, 구소련,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힘 이걸로 분할이 돼가지고 무너진 거죠. 세 번째, 자, 이제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러시아하고 일본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그 두 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바로 중국이에요. 이미 중국은 제조업 바탕으로 미국 턱업까지 기술력을 끌고 왔어요. 공산당 쳐놓고 정말 잘 끌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마 미국이 중국을 쳐들어가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공산당들. 자,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국방비 다 대충 해버리고 그냥 미래 굵기 산업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쪽으로 쏟아 부었어요. 원래 많이 차이가 났었죠. 미국하고. 그런데 앞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미국은 중국한테 역전됩니다. 역전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꼼짝 못해요. 약육 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 우선 보기에는 잘하는 일이죠. 중국 못 무너뜨리면 미국은 지금 국제 공용 화폐가 달러인데 달러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뭐 위안화로 쓸 것 같지는 않고 가상화폐가 되겠죠. 암호화폐. 뭐 금본위로 회복하기는 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주라든가 뭐 여기 티베트, 위구르, 중국도 여러 나라로 나누면요 많아요. 원래는 그게 다 독립국가였었어요. 어떻게 여진족의 역사, 그 위구르족의 역사가 중국하고 뭔 관계 있어요? 강제 합병시킨 거지 이놈들이. 우리나라의 길림석이라든가 이쪽도 원래는 우리나라 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나섰는데 글쎄요. 여기 보세요. 자, 이러다 폭탄 닥친다. 공포에 다급해진 중국. 오, 60% 관세, 패권 전쟁, 중국 수입품에 60% 때린대요. 트럼프는 하고도 남아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200%. 그러면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중국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물론 유럽에도 때리고 그러겠지만 서방국끼리 이렇게 중국을 토끼무리 하듯이 아마 몰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합해가지고. 중국은 사면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등 일부 제품 이렇게 때리고 중국 삼중고죠. 관세 폭탄 때리죠. 내수는 이미 붕괴됐어요. 수출밖에 없는데 수출 타격받으면 중국이 어떻게 살아나. 첨단 산업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반도체, AI, 바이오, 전기차. 지금 심지어는 저가 휴대폰도 막 삼성 공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부양책 강화, 빚이 늘어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초반에는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힘들겠지만 결국 중국 미래 첨단 산업들이 무너져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어부지리.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패권전쟁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악재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 맞습니다. 내수위기, 부동산 침체로 내수 장기 침체 돌입했어요. 이미 중국은. 달러 불확실성, 중국 침체 가속화.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중국은 계속 위험성에 빠질 거예요. 구조개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산국가다 보니까. 구조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미국과 만약 맞서려고 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에 한 발 더 다가설 가능성이 커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프라자 아이비. 지금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프라자 아이비 해가지고 90년대 일본은 무너뜨렸고, 소련은 바로 그 뒤에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분리시키는 작업에 성공했고, 이제 중국입니다. 미중 갈등이 있네요. 마침내 중국 무너뜨리면 이제 미국 천하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승자 독식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죠. 여기 보세요. 중국은 때마침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0인데 어떻습니까? 자, 수출입 증가율이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경제 성장률도 곤두박질 치고. 자, 중국 경제 위기 6가지. 부동산 회사가 디폴트 이미 다 빠져 있어요. 계속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돈을 쏟아부어도 화수분일 뿐입니다. 과도한 부채, 난개발이 원인이었죠. 두 번째, 높은 부채 수준. 여러분들 중국 총 부채가 GDP 대비 300%예요. 그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300%와 중국의 300%는 질적으로 달라요. 위험합니다. 트럼프 패권전쟁, 관세폭탄 때리면 중국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경제성장 둔화. 지금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인데 이게 둔화된 것도 중국이 위기다. 소비자들 신뢰 하락. 문제는 자국민들도 믿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중국을. 왜? 정책 지금 계속 불신을 키워왔잖아요. 소비지출 감소. 그래서 소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외국인들은 이탈, 무역 장벽, 외국인 투자자들 감소, 기업도 빠져나가고 개인도 빠져나가고. 중국이 너무 많은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끌고 갔어요. 중국 경제 물러가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호재다. 맞아요. 중국 첨단 산업 물러가면요, 한국은 대반전. 중국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뒤처지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굵기 산업,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가 공세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품격 이런 미래 첨단 산업들 다 뺏기겠죠. 중국 경제부상, 중국 미국 패권 전쟁 53개에서 현재 1등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협력, 이 경쟁력을 완벽하게 확보시켰어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제력, 미국 이미 위협합니다. 미국은 거품 덩어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자, 중국 첨단산업, 정부 주도하에 첨단산업, 빅테크 대량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이걸 지금도 몰고 가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한 500여 대 완전 자율택시까지 운영할 정도로 또 시범적으로도 이장 신도시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 이걸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걸 더 확장 못 시키게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뭐 꼭 트럼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중국 몰락 이건 우리나라에게 호재 맞아요. 미래 산업, 한국과 치열한 경쟁 우위를 지금 두고 있는데 부동산발 중국 붕괴, 소비 수출 침체, 중국 국가부도 및 침체, 한국 최대 수혜입니다. 이제 일본은 중국 상대가 안 돼요. 나라만 잘 살지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에서 일본은 뒤쳐졌어요. 국내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중국을 견제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긴급 처방 오죽하면 761조를 쏟아부어가지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침체 탈출,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까지 아예 패키지로 이렇게 꺼낸 거죠. 부동산 침체, 치솟는 실업률. 자, 이런 것들 그냥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가지고 막겠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피컷 계기로 디플레이션 공포에 지금 빠져 있고 1차로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졌는데 2차로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 지금 공포 상황입니다. 지준율 추가 인하, 오죽하면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성장률이 지금 3분기 성장률이 4.6이 뭡니까? 6%도 위험하다고 했던 중국인데 구조조정 미흡 이게 문제죠. 중국 정부 막다른 길에 지금 실패하면 경제 침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IMF 구제 그것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도 몰래 받을 수도 있겠죠. 왜? 그게 소문나게 되면 정권 붕괴입니다. 공산당 붕괴예요. 차라리 경제위기 터지고 말지 공산당 붕괴는 끔찍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나 디폴트입니다라고 선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다는 거예요. 경제성장률 올해 4%대 25년 1, 2%로 폭망할 수도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주가 폭등, 부채 조정과 산업 구조 조정.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은 사실상 디폴트에 빠졌다. 근데 선언만 안 했을 뿐이다. 거기에 우는 아이의 뺨을 때는 게 트럼프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경제위기 과정과 코스피 지수. 중국은 완성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 금융위기 터져버리면 이제 중간재, 기초재,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웬만한 모든 나라들, 유럽, 호주 뭐 이렇게 등등등. 자, 그다음에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이제 원자재 국가들까지 전이가 되겠죠.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러면 전 세계가 예전에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듯이 금융위기에 빠지듯이 다른 나라 다 빠져요. 그럼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게 없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똑같이 빠지는데 뭐가 나쁠 게 또 뭐가 있어요? 오히려 리셋해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가장 큰 적이 중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혜를 볼 게 뻔한데 질병 경제 위기.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아시아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1138이 280까지 떨어졌어요. 4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잡으면 4배 먹겠네? 맞아요. 자, IT 버블 코스피 1059가 480 거의 2배 이상으로 먹었어요. 그쵸?
카드들한테 코스피도 850에서 420까지 떨어지죠. 반토막 났죠 이것도. 미국 금융위기 때 2064 코스피 938 이것도 두 배 이상 먹죠. 바닥에서 잡으면. 질병 그때 1439까지 떨어졌다가 3266 더블 이상 갔네요. 이번에도 경제위기 터지면 1000 언저리로 빠질 거예요 코스피가. 그러면 3000 회복할 가능성이 큰데 3배 먹을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 경제 붕괴 과정은요. 중국의 인구 값싼 노동력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발전했죠. 외국 기업 기술 전수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를 했고요. 그러면서 짝퉁 기업도 세상에 막 나오면서 중국이 욕을 많이 먹죠. 자, 중국 정부의 해외 기업을 홀대시켰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 인건비, 중국도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대기 오염, 환경에 대해서 거의 제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이탈. 그러면서 중국 실업자가 급증. 그러면서 내수가 붕괴되고, 중국 정부가 설득해서 기업 오라고 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이미 한번 배신 때렸는데. 국가 채무 현황, 전 세계가 위험합니다. 사실상 중국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세계 2023년 기준으로 빚이 710조 달러, 90경입니다. 90경. 일본 GDP 대비 424. 일본이 제일 많아요. 정부 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홍콩 341. 가계부채가 많고, 중국 300%. 중국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규모에 비해서 커서 기업부채가 많고, 유로존 GDP 대비 298. 가계부채가 많고, 한국 GDP 대비 276. 가계부채. 정말 맞짱 뜨고 있죠. 유로존하고. 유로존은 좀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빚이. 미국 GDP 대비 248. 부채 거의 비슷하네요. 터키,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빚이 상대적으로 많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중에서 누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경제위기가 터져도. 항상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는요, 빚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자, 글로벌 2025년 이후에 부동산 전망. W자로 무너질 것이냐, L자로 아예 완전히 일본처럼 무너질 것이냐, V자로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2008년 하락이 갖고 2009년에 상승하는 듯 하더니 13년까지, 그리고 경기도는 19년까지 보세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서울은 한 5년간 하락했어요.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또 장기간 하락했다가 올라온 거죠. 이게 재현될까 봐 문제죠. 이게 W자인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2022년에서 26년 또는 7, 8년까지 W자, 과거에 10년 하락했던 것처럼 경기도는 거의 완벽하게 무너질 것 같고, 서울도 반토막 납니다. 집값이 그렇게 되면. L자, 이건 일본짝인데 우리나라가 L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가 아직은 풍부하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단, 지방은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지방은 L자로 갈 수도 있다고요.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조심하세요. V자. 자, V자가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왜?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2019년, 21년에 폭등했죠. 자, 지금 23년부터 26년까지 계속 V자로 갈 것이다. 겨울에는 잠깐 주춤하는 거지 이게 빠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W자 같아요? L자 같아요? V자 같아요? 자, 여튼 W자로 가느냐, V자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W자는 폭락이고 V자는 폭등인데, 자, W자 지금 금리나 속도가 더뎌요. 그죠? 또 파월이 또 늦춘다고 또 요상한 말짓거리 하고 있죠.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대출 중지, 지금 대출 금지입니다. 금지.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까지 적용되면 가상금리. 독일, 홍콩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시적 반등 뒤에 W자, 결국 2년간 하락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락문입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특히 경제 침체가 오면 많은 곳들이 무너지고 지방은 위험한데, 개인적으로는 만약 폭락이 온다면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네요. 자, 이번엔 V자 폭등. 무슨 얘기하느냐? 금리 인하.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데 결국 집값 급등할 것이다. 대출 중지는 오래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완전 관치 금융 아닙니까? 23년부터 이미 대세 상승에 올라탔다. 2, 3년 더 뛴다. 미국, 호주는 지금 집값이 유럽까지, 미국, 호주, 유럽은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사실상 V자 반등 진행 중이다. 2, 4년 더 뛴다. 자, 부동산 양극화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계속 더 가고 수도권도 올라가고 지방도 핵심 지역은 올라가는데 외곽 지역들은 계속 하락을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중국이 IMF, 중국은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 때문에 제가 제목을 계속 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유지해야 하니까. 중국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디폴트가 중국 중앙정부 공산당이 인정을 하면 IMF 국가부도가 되는 것이고, 그냥 버티게 하면 국가가 회복 불능에 빠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